고종의 길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한창 복원 중인 선원전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또 경기여고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던 경기여고도 정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길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지금은 1928 아트센터로 이름과 용도가 변경된 구세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성공의 서울대주교 성당에 이르면 뒤편으로 양희재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역시 근대 정동의 교육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동을 다니면서 많이 보았던 곳들인데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은 평준화돼가지고 예전만큼 명성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전에 남자 학교 중에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대표적인 서울의 명문고등학교로 꼽혔잖아요. 여자 학교 중에 단연 최고 명문은 경기 여자고등학교였는데 이 경기 여자고등학교도 한때 정동에 둥지를 튼 적이 있습니다. 경기 여자고등학교의 시초는요, 1908년도에 개교한 관립 한성여자고등여학교이고요. 초대 교장은 어윤적이라고 당시 대한제국교육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본격적인 관립 여자학교 개교를 기념해가지고 당시 순종의 황후였던 순종효황후는 여성교육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여성교권 학칙어,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 또는 황후의 명령 칙어라고 하잖아요. 여성교권 학칙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립 한성고등여학교는 총 5년 과정으로 운영됐다고 하고요. 2년제 예과, 3년제 본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에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어 가지고요. 여성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관립 한성고등여학교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학교 터는 한성부 6조 거리, 그러니까 지금의 광화문이죠. 그중 공조 뒤뜰, 종로구 도렴동인데요. 어디냐면 지금의 외교부 청사가 도렴동입니다. 그 인근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제동으로 1910년도에 목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전하였고요. 1911년도에 조선 총독부의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한성 관립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종로구 경운동으로 옮겼습니다. 1922년도에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이름을 바뀌었고요. 다시 헌법재판소가 있던 제동으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요. 1938년도에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가지고 경기 공립고등여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정동에 학교를 옮겨오게 되는데요. 당시 정동의 학교터에는 경성제일여자공립고등여학교라고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성제일고등여학교는 일본인들이 패망 후에 떠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폐교됐고요. 그 폐교된 자리에 지금의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학교 이름도 1951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나누어 가지고 오늘날 경기여자고등학교, 경기여자중학교로 나누게 됐습니다. 정동시절의 경기여자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와 더불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학교로 이름을 떨쳤고요. 1988년도에 강남구 개포동의 현 자리로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연말이면은 성탄 트리와 더불어서 구세군 자선남비가 유명하잖아요. 이 자선남비가 상징인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가 창시한 세계적인 단일 교신 교단입니다. 세상을 구도하는 군대라는 뜻의 구세군은 전 세계 132개국에서 약 3만 명의 구세군 사관, 즉 목회자와 약 200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구세군 역사는 대한제국 말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당시 일본을 방문하고 있던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일본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인 유학생들이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게 됐고요. 1908년도에 영국인 로버트 호가드, 한국식 허가두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유명한 허가두 정령이 한국 땅을 밟게 돼가지고 본격적인 구세군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에 구세군은 조선 땅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지속했는데요. 그 중에서 목회자, 그리고 사관이라고 하죠. 구세군 사관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26년도에 윌리엄 부스의 아들 브라멜 부스라고 당시 구세군 총대장이 조선을 방문하였고요. 당시 그 브라멜 부스 대장은 70살을 맞이했는데 이 브라멜 부스 대장의 7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구세군 사관과 신자들이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됐고요. 그 결과 1927년도에 오늘날 정동 땅에 구세군 사관학교 신축에 들어가서 이듬해인 1928년도에 구세군 사관학교를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름은 정동 1928 아트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구세군 사관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 해머빔이라고 건축학 용어를 하는데요. 그 내부의 지붕 짜임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인상적이고요. 1928년도에 완공되고 나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 시내, 그리고 경성 시내 10대 건축물에 들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고요. 건물은 영국 런던에 자리한 구세군 선교 본부인 허버 클랩튼 콩그레스 홀과 유사한 형태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알파벳 E자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알파벳 E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세군 선교 정신인 에반젤리즘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세군 중앙회관은 구세군의 특징인 검소함을 잘 구현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청빈의 상징이 반영된 건축학적 산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8년도에 건립되고 나서 1989년도까지는 구세군의 사관을 양성하는 구세군 사관학교로 사용되어서 구세군 사관학교 건물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1959년 1층과 2층 일부를 증축하고 강당 천장을 높여가지고 구세군 대한본영 사무실 일부가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약 57년 동안 구세군 사관학교로 사용된 이 건물은 구세군 발전사에 기여를 했습니다. 한때 최대 80명 정도의 사관생도가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고요. 학생 숙소 별칭이 토끼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좁았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구세군 역사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황섬혁 구세군 사관의 회고에 의하면은 당시 신학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생활을 하던 곳이다.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나 자신과 성김을 배웠던 추억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신사참배 거부운동,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근대화 과정을 함께 경험한 구세군 역사가 함축된 구세군 중앙회관은 오늘날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개신교 신학대학 건물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경궁 양의제입니다. 경궁궁은 덕수궁의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5대 궁궐이 있었는데 경자와 창자가 들어갔었죠. 경자가 들어간 것은 조선시대의 정궁, 법궁이었던 경복궁,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자리인 경희궁, 그리고 오늘의 덕수궁 경궁이고요. 창자가 들어간 것은 창덕궁, 창경궁이죠. 경궁은 이제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나서 경궁을 거처로 삼으면서 덕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덕수궁 이왕이라 불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덕수궁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덕수궁에는 양의제라는 근대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양의제는 황실 자제들과 소수의 귀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양의제의 모체가 되는 것은 가큐슈인, 우리식으로 학습원이라는 것인데요. 학습원은 지금 가큐슈인 대학으로 남아있는데 원래 일본의 황족과 화족, 고위 귀족 자제들을 위한 귀족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양의제 같은 경우는 수업 연하는 총 1년이었고요. 근대적인 학문을 교육했던 기관입니다. 다만 양의제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강점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의제가 실제 존속했던 것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약 4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고요. 1910년 경술국치, 즉 일제강제합병 후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폐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덕수궁도 폐궁, 그러니까 궁을 갖다가 훼손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했는데요. 그 속에서
덕수궁 경내에 있던 양의제도 잘려나가가지고 지금의 대한성공회로 팔려나가게 됐고요. 지금의 대한성공회 지금의 대한성공회 주교의 집무실로 사용되는 곳이 덕수궁 양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덕수궁 양의제는 존속 기간도 짧았지만 그래도 조선 대한제국 정부에서 황실 제자와 귀족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는 것에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정동, 근대를 묻다, 근대교육의 발상지 정동편을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교육 열기는 언제나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이런 뜨거운 배움의 열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지 정동. 근대교육 역시 정동에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이제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동의 미래 역시도 교육에서 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동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여기에 지금의 새로운 기술과 철학이 합쳐진다면 앞으로의 정동 역시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정동의 또 다른 면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정동의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그 종교는 어떻게 정동에 자리 잡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정동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정동 근대를 묻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